자, 이제 리허설 들어가겠습니다. 전우용 대구형무소 징역 15년, 오해춘 전주형무소 징역 1년, 김순화 전주형무소 징역 1년. 가정과 함께 인권과 충북 영동에서 1948년 7살이었던 아이는 분께서는 군안대 쪽으로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불교 의뢰, 천주교 의뢰 순입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바세계 남선무주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 사삼추모공원 수월도량 금이시여 잠시 저승길 하직하고 이 향단에 내리소서. 아반야바라일사진경만자대고 아랭경만야바라밀라지조 온계봉거의 최고의 가기자들 그리고 문들 핵적시공 공유지세 주시고 오늘의 본성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00년 전 삼천리 이 강포에 3.1 독립만세 운동이 있었고 71년 전에는 이 제주 땅에 4.3 항쟁 제주 4.3 선열들이 흘리신 피와 눈물이 하늘의 미랄이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제주 땅이 더욱 보배로운 평화의 소음으로 소생하시옵소서. 이 제주 땅의 아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 멀리서 오시는 나라의 위정자들과 공직자들의 발걸음도 축복하시옵소서. 영구에 남기지 마시옵고 오직 순멸 거래가 없고 망상 번뇌가 끊어진 본래의 참 주인을 찾아서 미래의 세상에 반드시 불과를 얻고 대중을 이기며 금생에 모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를 통하여 비나이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또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우리 삶의 끝이 아니라 부활과 영생의 시작임을 믿나이다. 이제 이 세상을 떠난 사삼영령들이 모든 성인의 통음으로 저희와 친교를 나누며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보았소서. 아멘. 주님 사상 영령들이 혹시래요 오셨다면 오빠네 저놈 어머니래요 오셨다면 혼반에다가 모셔라 혹시래요 오셨으니 길동불로 외아두고 떡술불로 달리네 그럼 어머니래요 오셨다면 혼반에다가 모셔라 외아두고 떡술불로 달리네 네, 수고해주신 제... 지
그럼 지금부터 제71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 사실을 모두 기각한다. 임창희 인천형무소 징역 1년, 한신화 전주형무소 징역 1년, 정기성 막포형무소 징역 20년, 현우룡 대구형무소 징역 15년, 오계춘 전주형무소 징역 1년, 박순석 전주형무소 징역 3년, 양일화 인천형무소 징역 5년, 구원휴 인천형무소 징역 1년, 조병태 인천형무소 징역 1년, 김평국 전주형무소 징역 1년, 오영종 대구형무소 징역 15년, 박내은 전주형무소 징역 1년, 김경인 전주형무소 징역 7년, 현창용 인천형무소 징역 5년, 김순화 전주형무소 징역 1년, 박동수 인천형무소 징역 7년, 오이춘 전주형무소 징역 1년, 양금방 인천형무소 징역 7년. 그리고 아직도 억울한 2012명이 남아 있습니다. 도올 김용옥 선생의 제주평화선언 낭독이 있겠습니다. 제주평화선언. 제주 4.3은 1948년 4월 3일에 일어난 특정한 사태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1947년 3.1절을 기념하기 위하여 북국민학교에 운집한 제주도민 3만 명의 열망에서 점화되어 7년 7개월 동안 타올랐던 비극의 횃불, 그 횃불을 물들인 모든 상징적 의미 체계를 총괄하여 일컫는 말입니다. 4.3이야말로 기미 독립선언 10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그 선언 정신을 가장 정통적으로 되새기게 만드는 민족 정신 활화산의 분출이었습니다. 그것은 제주도민만의 열망이 아닌 조선 대륙 전체의 갈망이었으며 몇몇 강대국에 의하여 압박받던 지구상의 모든 민중들의 대망이었습니다. 4.3은 세계 현대사의 주축으로서 오늘날까지 그 핵을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5등은 자의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4.3의 정신은 바로 자주와 독립, 이 두 글자에 있는 것입니다.
민족 자존의 정권을 영육해 하기 위하여 제주의 민족은 일어섰습니다. 홍익 인간의 이상을 만방에 선포하기 위하여 일어섰습니다. 제주는 젊습니다. 영원히 젊습니다. 성산 일출봉의 분화구처럼 항상 푸릅니다. 젊기 때문에 비극의 강렬함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적인 욕망에 갇힌 권력의 남용과 횡포가 얼마나 잔인한 것인지를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도덕적 선과 악을 상식의 느낌에 따라 즉각적으로 판단하고 그 당위의 선을 실천에 옮겼습니다. 젊음의 청순함과 단순성은 반드시 비극을 초래합니다. 비극이란 파멸이며 상실이며 억울한 존재의 울부짖음입니다. 파멸과 상실은 절망을 초래합니다. 그러나 젊음에게 절망은 좌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절망은 젊음에게 평화의 직관을 선물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돌 많고 바람 많고 고통받는 여자 많은 삼다의 섬, 그것은 고난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이 삼다의 처절한 절망 속에서 제주의 사람들은 도둑 없고 거지 없고 대문 없는 산무의 여백과 평화의 감각을 창출했습니다. 삼다의 절망 속에서 산무의 평화를 피워냈습니다. 백설 속에 피는 동백처럼 산무는 천하위공 대동의 이상입니다. 평화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전쟁의 결렬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전쟁이 없는 인간세 속에도 압제와 분열과 파멸이 치성할 수도 있습니다. 평화는 나른한 고요가 아닙니다. 정좌하고 있는 스님의 평정도 마비의 퇴락일 수가 있습니다. 평화가 정의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한한 동, 끊임없는 생명의 약동을 포섭하는 고요함이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평화의 직관은 청춘의 비극의 체험이 없이는 달성될 수 없습니다. 평화는 초월입니다. 초월이란 넘어감이 아니라 벗어버림입니다. 향상이 아닌 향내의 초월입니다. 그것은 해탈입니다. 이기적 욕망의 버림이 없이 아집적 인식의 지평의 확대가 없이 평화는 달성될 길이 없습니다. 평화는 부드러움이나 개체적 사랑보다 더 본질적인 영혼의 엘랑비탈, 그것은 개체성을 초월하여 전체로 나아가는 사랑입니다. 평화는 인류 전체에 대한 연민이며 대의의 우환, 그것은 문명이 존재하는 이유이며 문명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자기 해탈의 모험의 여정, 그 여정의 종착지입니다. 모험이 없으면 진리는 고착적 독선이 되고 아름다움은 저차원의 완벽에 머물며 선은 규범 윤리의 폭력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평화의 비전이 없으면 모험 그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제주의 젊음은 비극 속에서 성장하면서 비극의 모든 성과를 수확했습니다. 정의를 한라산 현무암 굴곡진 아름다움 속에 구현하여 왔습니다. 제주는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제주는 탐나의 민중들이 창조하여 온 것입니다. 제주의 모험은 이어도의 꿈에서 시작하여 청춘의 열정과 비극적 아름다움을 결합시켰습니다. 그 결합의 힘이 바로 삼다 산무의 평화의 감각입니다. 우리의 개체적 인식의 지평의 회전, 역전, 확대가 없이 평화는 달성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모든 이데올로기, 편협한 개념적 사유로부터 해방되어야 합니다. 빨갱이는 설문대 할망이 만든 우주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명화된 문화의 발전과 유지에 필요한 근원적 요소 속에는 종교적 비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지구상의 모든 하나님들에게 호소합니다. 야훼여, 예수의 하나님이여, 알라여, 브라만이여, 이 땅을 지배하려 하지 말고 자기 초월의 예지를 배우소서. 제주도의 대자연에 가득 찬 신들의 겸손을 배우소서. 이 땅에 이 인간세의 자기를 버리고 평화를 내리소서. 1947년 3월 1일 제주도민이 외친 호소를 실천하여 주소서. 3.1 혁명 정신을 계승하여 외세를 물리치고 조국의 자주 통일을 이루자. 민주국가를 세우자. 나는 제주도를 사랑합니다. 그냥 사랑합니다. 해녀들이 부르는
평화의 노래가 하도 해변을 걷는 나의 뺨을 여전히 스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물로야 뱅뱅 돌아진 섬에 먹으나 굶으나 물질을 허영.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도올 김용옥. 배우 유아인 씨와 전국을 대표하는 각 세대 국민 6명이 71주년을 맞은 4.3의 현재와 미래를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서울에서 온 고등학생입니다. 수업 시간에 순위 삼촌을 읽었고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오면서 4.3을 더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놀라웠고 미안했고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모든 국민들이 4.3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 평택에서 온 브리가티스트 편동화입니다. 작년 한 해 동백꽃 배지를 달았고 올해 또 제주를 찾았습니다. 아름다운 섬 제주에서 이제 4.3과 함께 인권과 평화를 번영하는 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원도에서 온 교사입니다. 전 국민이 제주 4.3을 우리 역사로 인식하는 그날까지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치겠습니다. 전남 무안에서 왔고 강주에서 자랐습니다. 정명이라고 하나요? 5.18 강주의 아픔처럼 왜 아직까지 4.3이 4.3 민주항쟁으로 불리우지 못하는지 여기 계신 누군가가 대답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구에서 온 대학생입니다. 아름다운 관광지라고 생각했던 제주도의 아픈 역사에 정말 놀랍고 슬펐습니다. 아픈 역사 역시 우리나라의 역사기에 더욱 공부하고 기억하겠습니다. 충북 영동에서 온 노은희 사건 유가족입니다. 제주 4.3 사건을 국가에 의해 자행된 민간인 학살 사건을 온 국민이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억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실수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역사입니다. 배우 유한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돌 선생님과 함께했던 방송에서도 고백했었는데요. 부끄럽게도 저도 4.3을 잘 몰랐습니다. 어떻게 불러야 했는지도 몰랐고 또 왜 우리가 몰라야 했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걸 몰랐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4.3을 접하고 조금씩 알게 되면서 우리가 절대 잊으면 안 되는,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소환하고 현재로 만들어야 하는 역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걸 알게 해준 순이 삼촌의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 섬 출신이거든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라. 필시 그의 가족 누구 한 사람 아니면 적어도 사촌까지 중에
누구 한 사람이 그 북새통에 죽었다고 말하리라. 저와 함께 여기 올라오신 분들, 그러니까 각 도에서 제주를 생각하며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분들도 그러셨을 것 같은데요. 저도 처음엔 많이 놀랐고 분노했고 그리고 슬펐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또 그런 일을 저지르고 자행한 이들은 어떻게 멀쩡히 살아갈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요. 또 상상할 수도 없겠더라고요. 피해자와 유족들이 그 세월을 어떻게 감내했는지, 이 제주라는 섬이 그 상상조차 되지 않는 상처를 어떻게 품어왔는지요. 결국 제주만의 일이 아니라는,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기억해야 하는 역사라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조심스럽지만 조금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작년 70주년을 계기로 4.3에 대해서 알게 됐고, 오늘 각 도에서 오신 여러분들의 고백처럼 미안하다, 죄송하다, 그리고 더 알아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는 된 것 같기도 합니다. 4.3을 더 알고 싶고 공부하고 싶고, 또 다시는 그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다짐하는 이들 중 청년 세대가 적지 않습니다. 제가 4.3을 몰라서 부끄러웠고 앞으로 더 알고 싶고 우리의 일로 느끼고 싶었던 것처럼요. 그래서 희망은 있는 것 같습니다. 70주년을 넘어 71주년이, 그리고 앞으로 남은 날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세대가 4.3을 알아나가고 3세대 유족이 1세대를 이해하고, 젊은 세대가 4.3을 알아나가고 3세대 유족이 1세대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4.3의 정신을 기억하는 내일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헌화 및 분향을 하겠습니다. 국무총리께서 4.3 생존 희생자와 유족 대표 주요 내빈과 함께 헌향을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을 제외하고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에 개양된 국기를 향해 바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오늘 애국가는 소프라노 강혜명님과 청소년 합창단의 선창으로 4절까지 부르겠습니다.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4.3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아버지를 대신해 할머니에게 바치는 시를 쓰던 소녀가 있습니다. 할머니는 동부두 주정 공장에 끌려갔다 바다에 수장됐고 고향은 불에 타 없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전쟁에 나갔다 한쪽 눈마저 잃으셨습니다. 한국 현대사의 모진 바람을 온몸으로 견뎌내셨던 아버지. 4월 3일이면 딸의 시를 읽으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딸은 이제 어머니가 됐습니다. 볕이 좋았던 아버지 고향과 잃어버린 마을들을 시 속에 살게 합니다.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4.3을 이야기합니다. 4.3 희생자와 유족 여러분, 존경하는 도민과 국민 여러분, 제주 4.3은 우리 역사의 가장 큰 아픔입니다. 7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끝내지 못한 숙제입니다. 제주는 오랜 세월 고통과 상처를 화해와 상생으로 승화시켜 왔습니다. 강인한 의지로 진실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제주말로 폭삭 속았수다. 중년이 된 딸이 아버지에게, 오늘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그 시절 삼촌들에게 정말 고생하셨다고 위로를 전합니다. 다시는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완결하지 못한 숙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4.3을 기억하며 인권과 평화의 보편적 가치로 승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제주 4.3이 시대와 호흡하며 미래 세대를 위한 역사적 정신으로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이야기 전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신 김병심 작가님께 감사드립니다. 4.3 영령들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합니다. 다음은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 송승문 유족회장의 인사 말씀을 듣고
이어서 4.3 71주년을 맞이해 마련한 꽃피어라 4.3 정신이란 경과보고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제주 도민과 4.3 희생자 유가족 여러분, 먼 길 마다 않고 이런 한 번째 맞이하는 4.3 희생자 주념식에 참석해 주신 이낙연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모든 내빈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이 자리에서 참석하셨던 문재인 대통령님은 이 땅에 봄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주에 봄이 오고 있습니다. 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 봄은 멀게만 느껴지고 아직도 춥습니다. 아직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채 동백꽃처럼 후두둑 떨어진 3만여 희생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4.3 문제의 속 시원한 해결을 기다리는 8만여 유가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 4.3은 주변 강대국에 의하여 6.25 전쟁 다음으로 3만여 명이 희생을 당하고 물적 피해를 본 역사적 아픔을 간직하는 제주 도민들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에게는 미루거나 늦출 수 없는 시급한 4.3 문제 해결의 과제가 있습니다. 우선 4.3 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한 개정을 촉구합니다. 지금 국회에는 4.3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 중에 있지만 남일처럼 손을 놓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20년 전 만들어진 4.3 특별법이라는 옷은 낡고 찢어져 그 틈새로 찬바람이 무릎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새로 수선해야 함에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4.3 수행자에 대한 진정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시급합니다. 최근 4.3 당시 행해졌던 재판이 불법적이고 탈법적이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4.3이 역사적 진실을 아무리 비틀려고 가리려고 해도 정의는 강물처럼
도도하게 그런다는 사실을 보여줄 차례입니다. 4.3 당시 법적 절차를 도시했던 수용인에 대해 범죄 사실 제기는 물론 모든 행적 등 진상들이 낱낱이 밝혀지고 명예가 회복돼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이라는 국정 과제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뒷심이 부족합니다. 제주 4.3과 관련된 제주도민과의 약속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절절한 유족들이 염원들을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정치인들에게 드린다. 먹돌도 똘람 시민 군기가 납니다. 제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간절한 호소가 소중한 결실로 맺을 수 있기를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 줄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이제 제주 4.3은 한반도의 역사를 넘어 인권과 평화를 열망하는 모든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자리매김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4.3이라는 참혹한 역사 현장에서 끝끝내 견디어내신 희생자 유가족들이 있습니다. 총리님, 70여 한평 한많은 삶을 살아오신 우리 부모님, 8만여 4.3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따뜻한 봄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4월 3일 4.3 희생자 유족회 송승무. 제가 이 자리에 완전한 해결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을 약속합니다. 고통을 견뎌 오신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 4.3은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다음은 이낙연 국무총리께서 추념사를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주도민 여러분, 4.3 생존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은 대한민국의 가장 잔혹한 현대사에 속하는 제주 4.3 71돌입니다. 삼가 4.3 영령들의 명복을 빕니다. 심신의 상처를 안고 살아오신 생존 희생자 여러분, 가족을 잃은 통한을 견뎌오신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폐허와 절망을 딛고 평화로운 제주를 재건하신 도민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71년 전의 4월도 우리나라는 분명히 찬란한 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해 제주의 봄은 이념의 광기와 폭력에 짓밟혔습니다. 세계가 냉전으로 나뉘고 조국이 남북으로 갈라지는 과정에서 무고한 제주 도민들이 참혹하게 희생되셨습니다. 이념이 뭔지도 모르는 양민들이 이념의 이름으로 살해되셨습니다. 젖먹이, 임신부, 팔순의 노인까지 광기의 폭력을 피하지 못하셨습니다. 7년 동안 제주 인구의 10%에 해당하는 3만여 명이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목숨을 지킨 사람들께는 연좌제와 사회의 낙인이 옥죄었습니다. 산 사람들은 살기 위해 그날의 기억을 억지로라도 가슴에 묻으려 했던 세월을 반세기나 사셨습니다. 그 반세기 동안 4.3이라는 말 자체가 제주뿐 아니라 무태서도 금기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불의한 권력도 풍화의 세월도 4.3의 진실을 덮지 못했습니다. 시인과 소설가와 화가들이 4.3의 진실을 은폐와 왜곡의 늪에서 끄집어 냈습니다. 학생과 시민과 학자들이 탄압을 무릅쓰고 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요구했습니다. 마침내 4.3을 가두었던 빗장이 민주화와 함께 열렸습니다. 2000년 김대중 정부 때 4.3 진상규명특별법과 제주 4.3위원회가 만들어지며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유해 발굴과 유적지 복원 등이 시작됐습니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국가 권력의 잘못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하셨습니다. 2014년에는 4.3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처음으로 군과 경찰도 사과했습니다.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여러분은 동백꽃을 4.3의 상징으로 삼으셨습니다. 도민 여러분 스스로가 동백꽃을 닮으셨습니다. 겨울을 꿋꿋이 이기고 피처럼 붉게 피어 마침내 봄을 여는 동백꽃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4.3의 상처와 미움을 용서와 화해로 꽃피우셨습니다. 이 땅에서 피 흘리고 죽어간 모든 사람이 희생자라며 여러분이 먼저 용서하고 먼저 껴안으셨습니다. 애월읍 하귀리 영모원 빗돌에 새겨진 죽은 이는 부디 눈을 감고 산자들은 서로 손을 잡으라는 말씀을 여러분은 실천하셨습니다. 제주의 용서와 화해는 우리 사회에 감동과 교훈을 주었습니다.
진정한 용서와 화해는 진실의 은폐와 망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실의 직시와 기억의 바탕 위에서 비로소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과거를 둘러싸고 빚어지는 갈등을 치유하는 데도 제주는 좋은 거울이 되고 있습니다. 진실을 은폐하고 호도하는 한 과거는 현재의 문제로 영원히 남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제주가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주는 4.3의 비극과 용서와 화해를 세계에 전파하는 세계 평화의 섬으로 거듭났습니다. 올해 6월 유엔 본부에서 열리는 제주 4.3 유엔 인권 심포지엄은 분쟁과 갈등을 겪는 세계의 모든 지역을 향해 제주의 4.3 정신을 발신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문재인 정부는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완성을 역사의 소명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정부는 4.3 희생자 130명과 유족 4,951명을 추가 확인했습니다. 이로써 희생자는 14,363명, 유족은 64,378명으로 공식적으로 늘었습니다. 제주도민 여러분께서 이제 됐다고 하실 때까지 4.3의 진실을 채우고 명예를 회복해 드리겠습니다. 희생자 유해를 발굴하고 실종자를 확인하겠습니다. 생존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원도 꾸준히 확대해 가겠습니다. 국가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과 배보상 등 입법을 필요로 한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와 성심을 가지고 협의하며 정부의 생각을 제시하겠습니다. 4.3 평화재단 출연금도 늘어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주 도민 여러분께 거듭 위로와 경의를 표합니다. 저 또한 여러분과 비슷한 처지라는 개인적인 고백을 드립니다. 4.3 영령들의 안식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안덕면 동광리 출신으로 4.3 당시 7살이었던 김현옥 유족의 손녀 정향신 씨의 유족 사연을 듣겠습니다. 우리 동생 찾아줬어. 1948년 7살이었던 아이는 부모님 손을 잡고 불타는 마을을 떠나 매일 밤마다 이굴저굴 도망을 다녀야 했습니다. 눈이 많이 내린 터라 맨발이 참 시렸습니다. 끝내 잡혀간 곳은 서귀포 정방폭포 인근 수용소였습니다. 주먹밥을 하나 먹었을까?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오빠랑 애기였던 남동생까지 군인들이 다 끌고 나갔습니다. 마지막 끌려가는 아버지가 눈앞에서 발로 밟히고 몽둥이에 맞는 걸 본 아이는 울고불고 난리를 쳤죠. 순간 누군가가 확 잡아챘고 아이는 그만 돌담에 머리를 부딪혀 기절을 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혼자 깨어나 살아남은 그 8살 아이의 이름은 김현옥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정향신입니다. 1942년생인 김현옥 할머니의 손녀이고 제주시에 사는 대학생입니다. 오늘은 4.3 유족이자 후유 장애인인 저희 할머니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할머니에 대해 몰랐던 게 많았습니다. 할머니가 글을 쓸 줄 모르셨더라고요. 세뱃돈 봉투에 제 이름 3글자를 써주셨던 2년 전 그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할머니 머리에 애기 주먹만한 움푹 파인 상처가 있는데요. 그게 4.3 후유 장애였다는 것도 작년 4월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10살 때까지 신발 한 번 못 신어본 고아였다는 것도 굉장히 믿기 힘들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보시다시피 얼굴도 마음도 아주 고운 분입니다. 오늘은 검은색 저고리에 흰색 치마를 입으셨지만 사실 제가 기억하는 할머니는 항상 화사했습니다. 또 할머니는 혼자 바닷가에 자주 나가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할머니는 바다를 참 좋아하시는구나 라고만 생각했었죠. 차마 믿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할머니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오빠와 동생이 땅도 아닌 바다에 던져져 없어져 버렸다는 사실은 당시 할머니는 고작 8살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헌묘라는 말을 아시나요? 4.3 이후 할머니는 어릴 적 10년이란 세월을 대구에서 부산으로 다시 서울에서 제주로 헤맸습니다. 한강에서 빨래도 하고 아이스깨끼도 팔며 악착같이 살았대요. 그러다 18살에 제주로 다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제주에서 살아야 부모님을 잊지 않고 또 내가 누구 자식이고 누구 딸인가를 기억할 것 같았다네요. 친척 삼촌과 함께 시신도 없는 그런 헌묘를 지었답니다. 그래서 매년 그렇게 정성스럽게 벌초를 다니셨나 봅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고기를 안 드세요. 부모 형제가 모두 바다에 떠내려가 물고기에 다 뜯겨 먹혔다는 생각 때문이었대요. 어릴 때부터 꾹 참으면서 멸치 하나조차 먹지 않았다는 사실도 저는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나는 지금도 바닷물 잘락잘락 들이쳐가면 어멍이형 아방이 우리 연호가 한몫 두 팔 먹는 나한테 오는 거 닮아. 그래서 나도 두 팔 벌렁 바다로 들어갈 뻔했죠. 할머니의 바다를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할머니. 할머니 삶에 그런 끔찍함이 있었고 멋쟁이 할머니가 그런 아픔에서 살고 계셨는지 몰랐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야 할머니께 여쭤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바라는 게 뭐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할머니의 마음을 제가 대신 전해보려고 합니다. 나는 어멍 죽은 거, 물에 떠댕기는 거, 그런 것만 생각하며 살았죠. 나 어린 나이에 어떤 가슴으로 어멍아방 식계를 하고 소분을 댕겨주신지. 우리 어멍아방, 할망하르방, 아직도 피 묻은 옷 입은 이시카부된 저승 갈 때 입는 옷 새로 지어당 산 앞에서 태워드리고 해놔서 우리 어멍네 이런 내 마음 다 알아 점실 건가? 우리 부모네 4.3 때 건 억울하게 죽지만 안 하시면 학교 공부도 하고 누구한테 지지 않고 사라지실 거 닮아. 그 4.3만 아니었으면 나는 지금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말도 잘하고 어디 관공서에 계신 사람들처럼 당당하게 사라지실 거 닮아. 이제까지는 억울한 마음만 드러나신 뒤 그래도 이렇게 우리 향신이가 다 들어주는 이젠 속이 다 풀어진 거 닮아. 할머니는 울 때보다 웃을 때가 훨씬 예뻐요. 그러니 이제는 자식들한테 못해준 게 많다고 미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머니는 그 힘든 시절을 묵묵히 견뎌온 멋진 사람이에요. 할머니 오늘 저랑 약속 하나만 해요. 앞으로는 울지 않고 매일매일 웃겠다고. 오늘 4.3 추념식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 지금까지 저희 할머니 이야기 존중해주고 경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유족인 김현옥 할머니와 손녀 향신 씨의 바람이 71주년을 맞은 4.3과 함께 꽃 피울 수 있길 바라며 다음으로 고향의 봄을 듣겠습니다. 노래는 영화 귀향의 주인공인 제1교포 4세 강하나 씨와 제주 도남초등학교 5학년 백지웅 군이 함께합니다.
모든 합창단이 함께 부릅니다. 그리고 5.18 정신을 계승하는 광주시립합창단입니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4.3) 평화합창단, 제주지역의 합창단, 광주시립합창단이 안녕하세요.